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볍게 넘기기에는 너무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영철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시작부터 저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걸까? 샤넬? 저런 말을 왜 하는 걸까? 여러분도 어제 방송 보면서 한 번쯤은 가볍게라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 얘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요, 오늘 저는요 그걸 단순히 문제 있는 발언을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정신분석 매니아 시청자분들, 탐정님들, 여기서 욕만 하려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세계에서 살았길래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시면요, 영철의 행동이 더 이해가 안 되는 쪽이 아니라 이래서 이랬구나, 어떤 큰 그림이 하나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영철의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 2화의 여기서부터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먼저 2화 때 영철님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인상 선택이 끝나고 그 남성들과 여성들이 방에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영철님은 여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남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자들은 약간 좀 글러먹었다,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들은 왜 가만히 있냐, 남자들만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 마인드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는 발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남자들과 대화 시간에서 특유의 그 샤넬백 이제 발언을 딱 하시면서, 아니 이거 남자들 월급이 300만 원인데 이거 2배 3배 그런 가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 또 그걸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거치레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은 그런 영철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샤넬백을 들고 다니든 아우디 백을 들고 다니든 뭐 구찌를 들고 다니든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영철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인터뷰 때나 아니면 다른 남성들이나 혹은 여성들에게 슬슬 말할 이제 기미가 보이는데, 그거를 외부로 표출한 순간 제작진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에 맞는 사람을 맞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거나 사회적으로도 뭐 나쁜 게 아닌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처럼 이제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쟤는 샤넬백 사는 여자야, 속된 말로 약간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흔히 말하고 있는 쟤는 한여야, 아니 뭐 쟤는 한남이야. 굉장히 이거 위험한 말이잖아요.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매도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생각들을 지금 영철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시청자분들이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니들 커뮤니티 안에서 그렇게 떠들거나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건 좋아. 근데 그거를 여기에 나와서, 더 나아가서 시청자들이 충분히 그 인터뷰 내용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 너는 외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공표한 거야. 출연자들은 방공인이니까. 그래서 시청자들이 열이 받고 화가 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마인드가 있어 라고 해서 같은 남자들조차도 이제는 옹호하기가 힘든 그런 느낌까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후에 영철님께서는 1화 자기소개 때 그 인터뷰 장면 때도 중간에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떠들고 밖에서 하니까 자기 인터뷰 장면이 방해된다고 조용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막 치고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사람들이 좀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1화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주된 빌런 중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먼저 영철님의 모습에 대한, 현재 왜 이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현재 시청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전 재산이 뭐 3억 정도 있어요. 그럼 제가 3억을 다 털어서 제가 스포츠카를 하나 샀다고 해봅시다. 그 행동이 문제가 되는 행동일까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물론 그렇게 돈을 네가 홀랑 다 써버리면은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해라고 걱정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 하지만 제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네, 제가 어떤 차를 타든 그거는 저희 선택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고, 능력이 안 될 확률이 99.9%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철의 이 발언이 듣는 우리 입장, 즉 제4의 벽을 뚫고 관람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후에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2차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이 끝나고 이제 술상을 만드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철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말만 하니까 남자들이 빨딱 일어나서 하고 있고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면 영철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냐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거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모습이 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이 방송사고로 편집이 됐는지 아니면 실제로 영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뭔가 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납득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영철님은 비록 그 당시 여자들이 아니 적극적으로 수상을 준비를 안 한다, 남자들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철님이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정순이도 과일을 씻고 닦고 하는 등 뭔가 하긴 하잖아요. 다만 그 비율이 남자가 50, 여자가 50인지 아니면 뭐 남자가 60이고 여자가 40인지 거기까지는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 모든 것들을 무로 자르듯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남자들 중에서도 모든 남자들이 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영철을 포함해서 누군가는 뺀질거리지 않았을까요? 그 비율이나 이런 전체인 걸 따지면 중요한 거는 함께 이 술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볼수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가 어차피 돌게 돼 있습니다. 아 쟤는 저번에 계속 가만히 있고 뺀질거리고 그리고 이후에 데이트할 때도 돈 안 쓰려고 하고 저렇다더라. 자 그런 소문이 나서 결국에는 온갖 욕을 먹은 사람들이 계속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나는 솔로 21기 때 그 영순인가 식사를 하고 나서 저 잠깐 식사 다 마치고 일어날 때쯤에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라고 해서 자리를 싹 피해버린 흑철이라는 별명으로 욕을 오지게 먹은 21기 상철님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행동이나 태도들은 시청자들이 알아서 필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출연자가 다른 출연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키하다는 거죠. 물론 제작진도 영철님이 그거를 참을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충분히 빌런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넣었을 가능성도 높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영철님의 2화 때 보여주신 태도와 1화 때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왜 그가 현재 욕을 먹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샤넬 발언과 두 번째로 방송 중간중간에 보여있는 여자들은 어쩌고 남자들은 어쩌고 요 발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볍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왜 영철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그는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분명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영철님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제시한 것 같아요. 가령 뭐 어떤 이제 주로 남쪽 커뮤니티 등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혹은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혹은 그는 현재 자신의 그 감정이 앞세워서 불쾌하다는 그 감정을 앞세워서 자기 행동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다. 요 설명도 상당히 재미가 있죠. 그럴 때 저는 요 세 가지 설명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탐정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설과 이론 모두 맞다고 보고 있고 영철님을 설명하기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생각을 조금 밝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철은 조금 복잡하고 길 수가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뭐냐면요. 영철님이 처음에 인터뷰를 하셨을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발언을 많이 합니다. 나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여성은 좀 이렇게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을 원하는 것 같고 세 번째로 밥을 먹을 때는 뭐 같은 이제 밥상에서 다들 뭐 이렇게 모여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영철님의 이 사고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영철님이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라든가 생각 어떻게 보면 뭐 가정적이라고 좋게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 진짜 쌍팔년도 시대에 아버지는 딱 위에 있고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고 밑에 자녀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밥 먹는 이렇게 그쵸 동그랗게 밥상 뭔지 아시죠? 이제 양반다리 밥상에 딱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데 이 생각과 사고는 어디서부터 오게 된 걸까? 영철님으로부터 그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답은 명백하죠. 바로 영철님이 살아왔던 환경, 주변에서 지켜왔고 느껴왔고 본인이 해왔던 바로 그 환경이 즉 지금의 영철님이 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은 바로 영철님의 삶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할 거예요. 플러스 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영철님이 하고 계시거나 생각하시는 그 마인드는 현대와는 많이 달라요. 지금은 벌써 이제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상당히 실현이 됐고 옛날식의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우선 여성들은 이제 극혐을 하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무슨 2022년도에 무슨 종갓집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고 아직도 그런 문화를 유지해라고 의아해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즉 그는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문화를 반성하거나 혹은 이 문화가 잘못될 수 있거나 혹은 내가 살아온 게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의심을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상태로 그는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0년, 20년 이렇게 살아왔고 그 문화가 옳다라고 하는 즉 자기 증폭 내가 옳고 또 주변에서 얘기했을 때 맞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도 이 생각을 강화하고 증폭하고 있는 그 문화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굉장히 여초 중심적인 문화에 있고 혹은 굉장히 개방적이거나 뭐 외국에 있거나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을 처음에는 갖더라도 점점점 깨지고 다듬어지고 둥그러질 거예요. 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네? 또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네? 라고 다듬어지겠죠. 약간 저희 집 제가 키우고 있는 그 개를 예로 들면은 저희 집 개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이 기질 자체가 그래요. 말티즈라서.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주변 환경에 외부 환경에 노출을 시키고 이제 다른 집 개와 조금 이제 이 냄새도 맡게 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이렇게 사회화 과정을 거쳤다면요 지금처럼 싸납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키운 게 아니라 가지고 이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1, 2년 정도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 개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알콩이는 어릴 때부터 이미 그게 박혀왔기 때문에 10년째 키우고 있지만 그 기질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영철님이 이제 저희 집 알콩이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영철님이 하고 있는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서 비판해봐야 영철님은 의아해할 겁니다. 아닌데? 내가 주변에 살았던 생활 방식은 내 부모님도 그렇고 내 형제들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함께 운동을 했던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규칙적이고 루틴을 이제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분들도 운동부 하시는 분들도 뭐 개방적인 분들도 있지만 또 보수적인 분들도 많겠죠. 약간 그리고 운동이라든가 이쪽 문화가 굉장히 이 운동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뭐 다르고 운동을 해서 제가 뭐 다른 사람들과 뭐 멍청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이 상당히 강력하게 박혀있는 문화지 않습니까? 감독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코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선배 선수들이 있고 그 밑에 후배 선수들이 있고 그럼 영철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겠죠. 그럼 그 문화를 아주 어릴 적부터 중고등학교 즉 자신의 사고방식이 형성되고 있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해왔다면 본인이 이미 갖고 있는 가정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친척들의 환경 주변 환경들과 이 체육을 하고 있던 이 상명하복식 문화가 결합이 돼서 영철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의심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영철 입장에서는 아버님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여자들이 샤넬백도 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데요 하면은 아버지가 뭐 숟가락 딱 내려놓고 너 나가 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철은 이미 가정 환경에서도 그런 문화도 있고 또 위에서도 본인이 평생 동안 몸을 담았던 문화 체육적 문화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하고 최대식의 그런 규율이 굉장히 강한 문화에서는 감독이라든가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즉 영철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양한 환경에 이제 여러모로 노출이 되면서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가정 환경, 내 부모님이 나를 양육했던 방식, 내 부모님의 사고 방식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시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감안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비교 기준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가장 거기서 현실을 살아나기에 적합하면서도 나에게 걸맞는 것들을 찾아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영철은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쵸. 운동을 끝나고 회사원이 되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회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남초적인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생각이 증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이런 문화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이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영철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왜 여성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느냐 한다면 저는 이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것 같아요. 이미 그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자라왔고 플러스 여성들은 이래야 한다는 관념을 계속해서 주입받고 그것이 맞다고 사고를 해왔으며 세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나이가 많은 게 다야? 내가 최대에 있었고 내가 운동부에 있었을 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늦게 들어오면 나보다 후배였어. 내가 최대 3학년이고 재수해가지고 삼수해가지고 1학년 들어왔잖아? 그럼 그 여자가 그 누나가 비록 나보다 나이는 많을지 모르지만 1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이 내가 하는 지시를 선배로서 받아들이고 나한테 존댓말 해야 되고 나는 그 누나한테 난 반말해도 돼 라고 하는 문화에 상당히 길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체육이라든가 이쪽 문화에서는 이게 필수잖아요. 안 그러면 감독의 지시를 안 따르지 선수들이 안 따르겠지. 감독이 위에서 딱 잡고 붙잡고 있어야지 밑에 있는 선수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어떤 서구의 그런 진보된 그런 문화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런 상명하복식보다는 서로 협동하고 협조하고 그런 이제 체육 문화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그 단계라고 들었어요. 특히나 영철처럼 그 이전에 운동을 해왔던 세대 입장에서는 요 구조 감독 밑에 코치 위에 선배 밑에 후배 이 문화가 아주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모든 방식들이 요거를 기반으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철은 단순히 저 여자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내 위에 있다는 걸 납득을 못할 겁니다. 선배면 선배답게 모습을 보여야 되고 누나면 누나답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되도 않게 뭐 샤넬백이나 쓰고 돈이나 팡팡 쓰고 이거는 내가 봤던 고생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 시스템이랑 안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영철의 눈에는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철이 이제 나이 소개도 다 끝나고 남자들 사이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고 좀 덩치가 또 우락부락하는, 예를 들어서 상철이 그렇다 해봅시다. 영철은 상철을 깍듯하게 모실 거예요. 어쨌든 그는 본능적으로 감독이나 아버지 같은 사람 그 위치에 올려버릴 수도 있고, 혹은 선배 이제 선수로 올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문화권에서는 이거를 깬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후배 선수가 돈 좀 벌었다고 와가지고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배 선수들이 뭘 하지 않습니까? 야 임마, 넌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야구 선수면 그래도 네가 돈 많이 버는 거 알겠어. 근데 야구장 가지고 그런 차 몰고 다니면 네가 지금 운동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게임을 경기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하면서 엄청 이제 쥐잡듯이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특히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밑에 있는 막내가 다 해야 되고 올라가야지, 내가 선배가 될 때까지 고생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올라가서 이제 피는 그 구조라고 한다면, 영철의 입장에서는 여성들의 행동,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다른 남자들의 행동도 조금씩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이 샤넬이라든가 그 의미는 뭐 어떻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그런 커뮤니티의 영향도 없진 않겠죠. 아무래도 남초 커뮤니티고 그쪽 문화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겠죠. 운동 보고 좀 운동을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은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야 DC 뭐 그 얘기 한다는데, 야 뭐 팬코이 뭐 그런 얘기 한다는데 하면서 이제 서로 보면서 아이 뭐 그렇지 뭐 하면서 야 운동이나 하자 뭐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되겠죠. 그런 영향도 없진 않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영철은 어떤 명품을 쓴다거나 혹은 이런 상용하복, 누나와 동생의 관계,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의 관계, 선배 이 관계를 선배와 후배의 관계로 치환시켜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철보다 더 운동을 오래 했고 제가 영철보다 더 나이가 많으면요, 영철은 제 말에 꼼짝도 못할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게 이제 몸이 바뀐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딱 위에 잡고 앉아가지고 야 자식들 다 나, 여보 빨리 나, 밥상 차려 해서 딱 모든 그 가족들이 일동착석해서 딱 앉아서 밥을 먹고, 아버지가 이제 한마디 딱 하시는 거죠. 뭐 요새 뭐 성적이 떨어졌는데 뭐 너 운동 열심히 하고 있냐? 여보는 어때? 뭐 이렇게 하고, 여기 그 앉아있는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이제 어머니와 하고 자녀분들은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당연히 영철도 세상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가 집요하게 밥상을 강조하고 또 밥상을 차릴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집요하게 바라본 이유는 그것이 영철에게 있어서 삶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기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영철의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그의 입장에서는 그가 말하는 게 옳을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보편적인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영철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보편적인 모두의 생각과 맞는지, 플러스 그 세상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여성들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내 세계와의 여성들의 세계가 충돌했을 때 나 또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여성들의 세계에 맞춰줘야지만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이 지금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그는 한 번도 내가 틀릴 수도 있거나 혹은 내 생각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즉 자기 피드백과 자기 점검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 나는 솔로에 나와버린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너무 늦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과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내 생각과 세상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거를 좀 너무 안타깝게 늦게 이제 깨달아 버리는 케이스가 아닐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20살 때 세상이 던져지고 난 후부터 조금씩 이제 원튼 원치 않든 깎여 나가면서 형성이 된다면, 영철은 그럴 기회가 미처 없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특히 운동 이쪽에서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규율을 지켜서 루틴화되게 매번 반복적으로 보수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또 해야지만 실력이 늘고 더 정교해지고 더 높은 이제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철이 인터뷰를 하면서 마니아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동의를 해요. 이런 상명하복의 문화에 똑같이 익숙해하고 플러스 그런 영철을 이해할 수 있으며, 혹은 그런 영철과 똑같은 이제 나도 그런데? 라고 하는 같은 운동선수이거나 그러면 조금 영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그 여성분 또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 운동을 빡세게 하고 코치님 말씀이 절대 갑이고 야 이년아 네가 후배면 당연히 따라야지,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어쩐 영철은 더 편안하게 느낄 것 같아요. 아 맞다, 저게 맞지, 그치,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운동을 제대로 하고 먼저 입사하고 먼저 시작했으면 당연히 선배인 거 아니야? 약간 그렇게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약간 영철의 이 나는 솔로의 출연은 마치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 똥 하고 떨어졌고, 특히 평생에 한국적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피부만 이제 한국인일 뿐 실제로는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남미 등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툭 던져진 기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철이 빌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악의적으로 빌런일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플러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플러스 그는 이 생각을 쉽게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할 거예요. 마치 이거는 운동선수 보고 평생 내가 해왔던 그 루틴을 깨서 다른 루틴을 하던가
아니면 루틴 없이 살라고 하는 건데, 운동선수들, 특히 뭐 서장훈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네, 서장훈 선수도 보면은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본인은 굉장히 루틴이 있고 정해진 게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엄청 괴로워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혼하셨던 그분은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좀 자유롭고 유연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영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서장훈 선수를 많이 떠올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발언들이 그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당연하지만,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맞춰야 되며 조금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요. 영철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영철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훈련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요, 영철님은 충분히 이거를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실컷 욕을 먹고 온갖 이제 너는 이제 빌런이다 하면서 이제 바닥까지 이제 까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이유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훈련을 해보는 거죠. 이번에는 루틴 없이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한테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네, 루틴 아닌 루틴? 이전에 내가 했던 루틴과 계속해서 다른 이제 훈련을 하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끌어안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운동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서장훈 선수가 운동선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엔터테인먼트로서, 연예인으로서 성공한 이유는 그 또한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머 감각과 예능 감각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저는 영철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서장훈 선수처럼 다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원만하게 화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아프시겠지만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 안에 그가 정말 악한 사람이었다 한다면요, 굉장히 교활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가령 저는 영수님을 보면서 좀 리스크 있다고 보거든요. 28기 영수님과 하는 행동이 많이 유사해요. 정수한테 가가서는 글로시아니 뭐니 하고 떠들고, 또 옥순한테 가가지고는 뭐니 막 떠들고, 이 모습은 그 당시에 28기 영수가 상대방에게 맞춰가지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쏙 해보고, 막상 본인에게 이제 뭔가 결정할 때가 되면 뭐 이야기 좀 더 나눠요.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올게라고 하면서 쏙 빼버렸던 28기 영수의 모습을 저는 29기 영수를 보면서 두 사람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하는 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 자폭하는 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영수도 그러지 않습니까? 첫인상 때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그가 했던 말들을 믿었지만, 후반부 가면 다 엎어지고 결국 28기 현숙조차도 거짓말쟁이 아니냐 하면서 28기 영수에게 넌더리를 치는 것처럼, 결국 29기의 영수도 뭐 짜치는 이제 자랑거리, 뭐 나로 인해서 그 연상연하편인 특집이 기획이 됐니, 내가 기획자니, 내가 남피아티 A니, 그런 짜치는 부분은 28기 영수랑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영철은 속이 훤히 보이잖아요. 그냥 피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역으로 딱 잡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네가 뭔데 소리를 질러? 너도 나랑 똑같은 출연자야 임마. 우리 동료 선수여. 네가 위라고 하면 안 돼. 라고 뭐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딱 잡고 들어가면 영철은 깨갱할 거예요. 절대 영철은 이 상명하복의 이 시스템에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논란이 되는 말을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적어도 자기의 속을 숨길 생각은 없다는 것을 저는 나타내게 증명한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이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진짜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쌍팔년도요 뭐요, 저런 얘기를 내가 방송에서까지 들어야 돼?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왜 영철에게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철의 발언들, 샤넬 발언, 뭐 여자들 어쩌고 발언들, 그리고 일할 때 소리 지르는 발언들을 통해서 현재 그의 행동이 굉장히 돌출이 되고 있고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부분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를 이제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심층 분석,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이야기, 왜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그가 살아왔던 환경과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추리를 해보고, 더 나아가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닌 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이 그를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가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건 어떨까라고 시청자분들, 탐정님들과 제가 함께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철님, 기대됩니다. 자, 2화 때부터 이렇게 사고를 치면은, 보통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남은 7화 동안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도, 28기 못지않은 이제, 28기? 네, 지금 영수님을 초월하고 있는 빌런의 잠재력이 보이는 분들이 한두 명씩 벌써 나오고 있어요. 저도 아주 이제 기대되는 마음으로 흥미진진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는 솔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까지 방송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문득 떨어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제 의견이 다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반대되는 의견도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따뜻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호기심과 깊은 궁금함을 만족시키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점심분석 매니아였습니다.